네, 오늘 오늘 말씀 제목이 너는 앞것, 나는 뒷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의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러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서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 이제 부가 많고 또 일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파벌을 일으켰을 때, 파벌을 만들었을 때 이제 바울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쓰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입니다. 그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그 나온 거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출발은 여기에 지혜로운 자들, 또 능한 자, 또 문벌 좋은 자, 좋은 가문에 있는 이런 사람들로 출발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재산도 늘고 또 지식도 늘고 지혜도 느니까 이게 이제 교회의 큰 말썽이 이제 되니까 이 앞것들, 이 세상 잘나고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부가 많다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을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사실 주님이 이 로마라고 하는 아주 그 부유하고 세계에 힘센, 그래서 세계를 다 정복한 그 나라, 그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받은 사람이 우리가 믿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운동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힘센 자들, 로마의 지식이 많고 힘센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문화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가 이게 이제 주류가 되니까는 이 사람들이 로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힘센 자들, 부유한 사람들을 자기들도 로마처럼 되고 싶다. 로마에 대항해서 새로운 공동체 운동으로 시작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덧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를 닮기보다는 로마를 닮고 부자를 닮고 힘있는 자들을 닮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에 있어 이제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여러 차례 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부자들이 자기 집을 내놔서 그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매일 일하고 저녁 늦게 오는데 같이 공동으로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하니까 우리가 먼저 먹자. 자기의 집을 내놨지만 그 집은 사적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교회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유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또 여성들은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동방종교에서 막 우리도 자유다, 예수 믿고, 사도 바울이 뭐예요? 율법에서 자유로운 거를 만들어 놨잖아요. 너희는 율법에 지배받지 않고 너희는 성령에 지배받는 새로운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서 자유를 줬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자유를 풍성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개인적인 자유로, 개인적인 사적 자유로 해서 막 머리를 풀어헤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런 사적인 자유, 사적인 부 이런 것들이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보다 못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를 불러서 이렇게 지식도 많고 이렇게 어느 정도의 부도 갖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더니 지금 하는 짓들이 뭐냐. 누가 더 힘세냐 하고 싸우고, 그 공동체에 있는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잘못대로 하고, 이게 이제 점에서 제 얘기를 앞것들, 뭔가 좀 힘세고 뭔가 좀 안다고 뭔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꼭 이런 일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다들 뭐 보셨죠?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제 이 앞것들이 어떤 일을 이제 벌이고 있는가. 방탄소년단을 이끄는 이제 방시혁이라는 이제 이 회장이랑, 또 유준 씨라고는 세계적인 걸그룹을 이끄는 이제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그 민희진이라는 그 유진 씨를 이끄는 그 걸그룹을 이끄는 이 사람이 이제 저걸 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주 뭐 유명한 말이 맞다이로 들어와라. 방시혁한테 이제 나한테는 뭐 우리가 뭐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방시혁의 이제 갑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폭로를 하는, 이거는 뭐 사실은 지분이나 이런 것이 천억되고, 이러한 추문이 이제 한류한테 끼치는 영향이 뭐 1조 원대에 달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뭐 평론할 생각이나 이런 생각은 없어요.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제 이제 기본 입장은 이건 악급들의 얘기, 우리랑 상관없는 악급들의 이제 서로 이렇게 뭐가 좀 되니까 또 거기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수준을 뿐이 안 보이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방시혁의 이제 입장은 충분하게 이 민희진 여기한테, 거기 회사의 직원이라는 거죠. 회사의 직원이면은 회사의 룰을 따르고, 그다음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난 개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뭐 1,000억인가라는 거를 보상을 해줬고,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도 해줬고 자율성도 보장했다라는 것이 이제 회사의 대표로서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편에, 아니 1,000억이나 이런 거나 상당히 많은 일반 회사라면 그 회사에 아무리 창조적인 사람이라도 룰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저는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수준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입장이고, 이 민희진은 회사도 보면 워낙 내가 탁월하고 그러니까는 나에 대해서 이 예술가들은 창조성을 인정해 달라. 창조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회사의 룰을 따라서 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뭐 보상 그런 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뉴진스가 이렇게 뜨니까는 왜 비슷한 것들을 회사 내에서 해가지고 내가 이런 나의 창조성을 방해하느냐. 이래가지고는 그 세계를 이끄는 지금 한류에도 타격을 하고, 이게 아주
좀 추문적인,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 한류하의 그 리더로면 좀 거기에 격이 맞게 좀 행동하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으로 한참 이제 도배가 될 때에 SBS에서 학전이 32년인가 하고 그 김민기 선생이 하는 그걸 문을 닫는다고 하면서 뒤끝 김민기라고 하는 3부작 그 시리즈물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시혁과 민희경인가? 민희진의 앞것들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제가 이 설교를 이걸 결심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걸 갖고 평론을 했더라고요. 이 민희진과 방시혁이 대비했는데 3일 후에 이제 이게 다큐멘터리 학전 그리고 뒤끝 김민기가 방영이 됐거든요. 이 두 가지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도 김민기 선생을 통해서 많은, 저희보다 조금 앞선 세대, 조금 이제 몇 살 많으신 이제 분인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김민기 하면은 아침 이슬과 상록수. 아침 이슬은 뭐 다 아시다시피 애국가 아닙니까? 애국가.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있지만은 우리 뭐 이한열이나 이런 민주 때는 전부, 운동가요는 일반 대중들은 모르잖아요. 그런 뭐 운동권이나 학생들이나 아는데, 그러니까는 그 뭐 100만 명이 모이는 일반의 모든 국민이 모였을 때는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게 아침 이슬은 다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하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시기를 거쳐, 이건 이제 이 사람이 그 대학교 때 청년기 때 이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학전이라는 것을 하게다가 이제 발전해서 배우고 이 사람을 키운다라는 거죠. 밭에서. 이런 거를 자기의 그 주옥 같은 그 음반 수익금을 털어가지고 만들어서, 정말 이 문화예술인들이 배고프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문화예술의 이제 무대를 만들어준 거죠. 우리 뭐 약대동으로서는 문예학당 같은,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 하실 때 문화예술인들이 모였는데, 근데 코로나기에 문화예술인들이 모이지 못했을 때 우리가 문예학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공부도 하고 또 무대가 있으면 참여도 하고 이런 방식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꼬박꼬박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이제 사실은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하철 1호선이라는 연극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이 뒤에 나오겠지만 하여튼 그걸 줄 수 있는, 그런데 이제 30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더 이상 그 개인으로는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이걸 폐원을 결정했을 때, 거기서 문화예술인들이 한 700명이 그 학전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큰 거예요. 뭐 황정민이 뭐 지금 내노라는 많은 스타들, 윤도현, 뭐 김광석, 다 학전에서 김민비 선생의 거기서 무대로 처음에 서가지고 성공하면 빨리빨리 나가라. 잘 되면 얼른 나가라고 이렇게. 이러한 그러면서 거기에서 키워진 사람한테 한 유명한 말이, 너희들은 앞것이고 너희들은 무대에서 공연하고 뜨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에서 무대를 마당을 펴는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랑도 이게 연결이 돼서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마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저도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이걸 같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 본 겁니다. 김민기 선생님의 우리가 아는 노래를 잠깐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
저는 제일 먼저 이제 접했던 것이 친구인데, 이게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접했던 것 같아요.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가사말이 굉장히 깊어요. 그게 저기 캠핑을 갔다가 친구가 물에 빠져서 익사당한 거를 하고 올라오는 기차에서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아침 이슬은 제가 해설 안 했어요. 아침 이슬. 가을엔 편지를 보내겠어요. 아시죠?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뭐 이런, 이게 누구죠? 그 유명한 여성분이 하는 건데, 최양숙인가? 하여튼, 이것도 김민기, 그 다음에 작은 명곡, 환경생태 노래도 이분이 그런 거고, 상록수는 부평에서 노동자가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걸 축하하느라고 만든 거네요. 그러니까 친구가 죽어서 부르는 노래. 아침 이슬은 자기가 이제 원래 서울대 미대 출신인데 거기서 작업을 하고 미술도 그리다가 노래도 하다가 아침에 묘지 근처에 자기 작업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서 이제 그 묘지 근처에 이제 긴밤 지새우고 아침 이슬을 보고 한낮에 더위를 하고, 나 이제 가노라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제 그런 것이 아침이 뜨면서 그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이제 온 국민한테, 일단 대학생 때 이제 어간에 이제 이 청년들이 만든 건데, 저는 제 친구는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그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하면서 그런 서로 뭐라 그러나 거기에서 뭐 어느 누가 있어 일어나 말하요 하는 거는 뭔가 지금 시대에 대해서 아무도 말 못하는데 이제 말하는, 막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는 그 시절에 이게 뭔가 좀 새로운 얘기다 이게. 아침 이슬은 아까 말했듯이 너무 익숙하니까 가사를 잘 생각하고 다 아는 건데, 강언이라고 하는 이제 그 평론가가 있어요. 이분이 한국의 소위 말해서 청년 문화 운동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뭐 섹시봉에 있는 뭐 윤영주, 송창식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청년 문화 운동을 그 대학가에서 일으켰다고 이제 보는데, 이제 사실은 뭐 그런 분도 있지만 더 깊은 거는, 제가 아침 이슬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양희은 노래, 뭔가 가사나 양희은의 아주 청량한 음성을 듣고 뭔가 좀 다르다 그러는데 그냥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강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대가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반전 운동이 있어요. 청년 운동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지금 미국이 다시 이 대학가에서 반전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침공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막 들어가서 막 무차별적으로 막 진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민주주의가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지금 막 뉴스에 보도되고, 미국 젊은이들이 지금 태도가 많이 변했다는 거지. 하여튼 이런 이제 흐름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청년도, 그리고 거기에서는 통기타 같은, 존 바이슨이라든지, 누구야, 바람 많이 하는 대답이 누구죠? 밥 딜런. 이러한 사람들이 통기타로 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랑 해가지고 흑인 해방 운동, 반전 이런 걸로 쭉 했는데, 미국 음악은 락 음악으로 가요. 이게.
통기타에서 락 음악을 하는데 그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 이래서 이제 저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들, 이제 김민기 선생이나 이제 윤영주, 뭐 양희은 이런 그룹이 그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한 거죠. 하여튼 그 흐름에 있는데 강원수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통기타의 특히 양희은의 노래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가는 거는 이제 뽕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음악은 아무래도 이제 일본 식민지적인 잔재나 이제 그 외색적인 그런 게 많고 뭔가 서글프고 서럽고 이런 것들이라면 아침 이슬이나부터 그러니까 김민기의 일집이 싱어송라이터라고 해서 노래도 하면서 직접 작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제일 처음 출발한 사람이 김민기라고. 근데 이 가사나 특히 양현의 목소리는 그 전세대와는 전혀 다르게 굉장히 청아하고 당당하고 순 우리말로, 아름다운 우리말로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게 확 닿더라고. 아, 양희은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다고 하는 것이 일단은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뭔가 일본의 식민지적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우리 것에 대해서 우습게 보고 우리말로 자기의 심정을 얘기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청아하고 당당해요. 뭐 특히 양희은의 목소리 같은 게. 그거와 김민기 선생은 천재 소리를 듣죠. 하여튼 뭔가, 야, 우리 시대를 표현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 자체는 자기는 운동권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렇게를 해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그분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앞에서 나서서 뭘 하는 분이 아니라 저기 뭐 시골에 가서 농사도 짓고 또 뭐 탄광에도 가고 아주 천재적인 그것이 있는데 잘 앞에 안 나서요. 잘 안 보이고. 근데 나 같은 사람만 해도 굉장히 이제 그분에 대해서 흠모가 있는데 제가 학생 때에 한창 우리나라 그 노동운동에서 여공들을 하고 있는데 이 테이프, 노래국 공정의 불빛, 그리고 밑에 뭐냐면 한국교회사회 선교협의회. 이분이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공장 노동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글도 가리키고 이제 해서, 하여튼, 김민기랑 같이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대학을 다 졸업을 해가지고 이번에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노동자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극을 만들어요. 제가 이제 탈춤에 제가 청년기 때 했던 것을 가지고 이번에 마당극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에 김민기가 공장에 가가지고 노동자들의 헌직을 노동 공정의 불빛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노동 구수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때는 이런 얘기하면 붙잡혀 가는데 붙잡혀갈 각오라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해요. 그리고 이 녹음을 송창식의 녹음실에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기는 그 천재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이제 끌려가서 취재하고 신문 받고 그러니까 아주 그게 트라우마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노래가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이 테이프를 샀어요. 제가 이제 연동교회 기독교 청년이고 그때 사대문화에는 연동교회, 뭐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여기 있는 청년들이 전부 그 대학교 애들 모여 있어가지고 왜냐면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모든 이런 소식이 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마를 내고 사서 이거 들어보는데 노래들이 좋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는 탈춤에서 그런 장단으로 노동자들의 현실을 그렸더라고요.
특별히 사계는 이건 나중에 거북이가 부른 거죠.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생 선생 부탁합니다. 빨간 꽃, 파란 꽃, 꽃밭 가득 피어.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덕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이 시간 잘로 노래 돌아가네. 바람 부는 이 시간 잘로 노래 돌아가네. 여기까지 한번 맛을 본 겁니다. 여기 이제 미신공의 얘기를 사계, 이게 미싱이 돌아가는 거는 계절이 돌아가는 거. 우스갯소리로 오세양 선생도 미신공 출신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저한테 이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우리 청년기 때 탈춤을 보고 마당극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서양극을 넘어서는 얼마나 위대한 건가라는 걸 알고, 제가 연동교회를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어떻게 된 연우인지 저번에 하는 양수별산대를 가지고 그 마당극을 하고 나와요. 제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거기 강당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그걸 했는지, 하여튼 제가 그 대본도 쓰고, 그래서 그 자신감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성서 이야기를 평생의 수건사와 비슷하게. 그러면서 제가 그 뒷것이라는, 너희들은 앞것 나는 뒷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의 시점에서 김민기 선생이 어떻게 얘기되어 있냐면, 이분은 잘 나서지 않고 앞것한테 무대를 만드는, 마당을 펴는 그 학전이 그걸 하신 거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한계가 다다라서 이번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 마당을 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앞것으로 무대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늘 마당을 깔고 있었어요. 대학 때는 청년 문화라는 마당으로, 민주화 절정교회는 야학과 마당극으로,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학전과 지하철, 이제 바로 전에는, 코로나 때는 아니죠. 여기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문을 닫는데, 그 전기에는 이제 최근의 시기에는 지하철 1호선과 학전으로 나서진 않지만 마당을 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것들이 거기서 춤추고 놀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인들이래. 이게 이제 나이가 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가 아닌가. 제가 우연하게 이제 우리 엄미선 구역장이 이제 뮤지컬을 좋아해가지고 청년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뮤지컬도 좀 보고, 또 요번에 우리 마당극을 준비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당 예배를 준비하면서 탈춤만을 가지고는, 탈춤으로도 몇 번에 탈춤만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마당을 좀 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마을교회로, 마당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뮤지컬의 탄생이라는 이 책을 공부를 했어요. 여기가 아주 유명한 이제 교수님인데, 자기가 이제 하는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뮤지컬의 역사를.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대목을 좀 교회 여러분들 소개시키고 싶어요. 그 1975년에 뮤지컬계, 우리가 영화는 아카데미 이런 상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뮤지컬계의 아카데미, 이게 뭐냐면은 토니상이래요. 근데 1975년에 토니상 후보가
코러스 라인이랑 시카고가 붙었대요. 시카고는 지금도 공유되니까 아시는 건데, 근데 코러스 라인이 여기서 모든 그 심사위원한테서 코러스 라인이 우승을 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이 뮤지컬 탄생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뭐 자본주의의 미국의 이 소위 말해서 그 브로드웨이의 얘기지만은, 이 브로드웨이가 보면은 여러 차례 위기가 오고 이제 그 침체기가 와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서 중요한 요소가 이 뒷것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러스 라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 연극인들이나 문화인들이 전부 무대를 잃어요. 그랬는데 극장이 다 문을 닫고 배우들이 무대를 잃었을 때 이 연극인들이나 이 예술인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계를 보내던 배우들이 대단한 세트도 의상도 없고 코러스 단원들이 각자 일자리를 찾으면서 자기들이 겪은 서러운 에피소드를 뮤지컬화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극장이 사라지고 무대를 잃고 알바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연극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했던 무대를 잃은 문화인들,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여러 변방에 있는 사람들, 소수자들의 얘기들, 아니면 유색인종들의 얘기들. 그래서 지금 브로드웨이의 대세는 백인들이 동무대가 아니에요. 전부 유색인들과, 옛 초기에는 백인들 무대였는데 지금 유색인들과 소수자들의 이 이야기가 이렇게 결합돼야만 흥행에도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사에서도 여러 번의 위기와 침체가 오는데, 그때마다 변방의 소수자와 변들이 인생 뒷것들이 새로운 소재와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국 그 위기를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화현상이지만 모든 것에서 지금 앞것들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대 위에서 뛰노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무대를 펴고 그들이 그 무대에서 뛰놀 수 있도록 마당을 까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하철 1호선에 여기 황정민이, 이 사람이 누구야, 설경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분 내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도 많이 보던 분, 이런 분들이 다 이 마당에서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윤도현 씨도. 그래서 제가 마당곡을 준비하면서 김민기 선생의 뒷것 이야기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점은, 나이가 들면서 앞것이 되기보다는 늘 뒷것이 되어 마당을 깔고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약대동에 이 마당, 그래서 왜 우리가 마당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 마당이 돼야 되냐, 이 김민기 정신이에요, 일종의. 근데 앞것에 되려는 사람은 늘 문제를 일으켜야지. 고린도 교회도 거기에서 초기에는 우리들 처음에 했을 때 우리들 안내에 가문이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조금 교회도 다니고 지식도 생기고 뭔가 이제 부도 좀 쌓여지면은 앞것들은 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무례함, 성찬식의 문제, 나는 자유한다라는 이 자유의 남용, 이 방언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은사 가지고 싸우는 거, 이 모든 게 다 앞것들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뒷것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하는 것이 고린도서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 2장의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킨 분파 투쟁자들의 특징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약자의 편에 서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데 소속은 되어 있지만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로마를 닮고 싶어요. 속마음은. 그 예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 공동체의 늘 문제예요. 우리는 늘 약한 사람들 그리고 앞것이 되기보다는 뒷것이 돼서 마당을 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를 즐기기보다는 늘 앞것이 되고 무대 위에서 중심이 되려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연약하고 무력하게 돌아가신 예수가 결국은 부활했다라는 걸 전하면서 강하고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효과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바울의 신앙은 고린도 교회가 중족된 그리스 로마 문명의 힘숭배, 자도취적인 포만 문화에 대한 대항 담론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사유화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 하고 마음대로 한다. 우리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유대인과 싸워서 쟁취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과 할례를 넘어선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리고 이 속마음들은 전부 뭐를 닮으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김누리 교수가 하도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도 이 사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강연을 해요. 전교 1등을 했던 의사, 판사, 검사들은 어쩌다 저 지경이 됐을까? 지금 의사, 판사, 검사가 이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경쟁 교육을 해가지고 뭘 허물뜨리면 공간과 연대의 사회들. 이 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완전히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이 전교 1등을 한 애들이 지금 경쟁 교육, 봐, 우리처럼 경등에서 1등 해야지.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어디 가든지 경쟁을 부추겨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가는 집단에는 공간과 연대의 사회가 형성이 안 돼요. 서로 경쟁해서 1등하고 1등하면은 그것이 승자 독식이에요. 1등하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가 그게 정당한 거다. 그게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비판하는 거죠. 그거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괴물 엄마 협력과 협동이 없는 것은 죽은 교실이다. 괴물 마음이 들어가면 협력과 협동보다는 경쟁이라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학교를 다 붕괴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구는 수익의 60% 이상을 협동과 협력 교육으로 하는 거고 이미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이 전교 1등을 하는 의사, 판사, 검사들이 그 검사가 전교 1등하는 애들이 지금 나라를 지배한 검사공화국이 지금 공화국 아니에요. 거기서 모든 압색이나 모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자기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 지금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사 대상인 사람이 이제 뭐 오빠라고. 아니,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오빠가 돼요? 이게
경쟁교육의 문제점과 그 사회적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의사, 판사, 검사들이 이 사회를 움직여가고 주도하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제발 크리스찬이라도 좀 제대로 된 가치관을,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앞것은 로마의 길이나 강남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민희진, 방시혁. 이게 결론은 뭐예요? 여기 김영철이 컬럼을 쓴 거는 이렇게요. 들어오려면 맞다이로라는 민희진의 운명은 맞다이가 아닌 법원에서 갈릴 듯. 아이러니하게도 민 대표가 거치는 그의 표현인 계저씨의 맞다이가 아닌 대한민국 법원 결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끌고 가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세상 법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심판할 수 있느냐. 법으로 끌고 가지 말고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 앞것들은 모든 것이 문제가 일으키고 서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자면 해결이 안 되면 전부 세상 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전교 1등을 했던 의사, 판사, 검사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가.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소아정신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강남이고 최근에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와 맞서서 그거는 로마에 가는 길이고 그건 바로 예수를 죽인 로마로 가는 길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선포하면서 쓴 글이 그 서신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성서를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제 결론인데 김민기에 이제 인터뷰하기 힘드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떻게 인터뷰가 나오는데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이제 더 이상 자기 노래가 아니라는 게 나와요.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는 굉장히 알러지를 이제 느끼는데 87년도에 이한열 노제 때에 김민기도 거기 갔는데 자기 노래를 100만 명이 부른 거예요. 거기 계셨냐고, 나 거기 있었다, 이렇게. 뜨거, 뭐 그런 느낌이었다. 100만 명이 부르는데, 그 100만 명이 다 각자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나. 그 노래들이 내 몸에서 나간 거긴 한데, 나간 것에 100배가 되어서 돌아오면 내 몸이 버거울 수밖에. 그때 생각했다. 이건 이제 내 노래가 아니구나. 자기가 썼지만 자기 노래가 아니라 100만 명이 부르면 그 사람들의 거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이에요. 내 것을 여기서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1호선이 4천회를 해서 하고 나서 중단을 선언했는데 70여만 명을 끌어든 작품인데 왜 공연을 중단했나? 매표 수입이 100억을 넘겼을 텐데 저런 계속했으면 창조경제 모범이 었겠네 이렇게 하니까 중단한 이유 돈만 벌다 보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돈만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술이나 진정한 공동체라는 거는 돈 안 되는 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돈 되는 일에 빠져 있으면 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러자고 세상 사는 것이 아닌데 내 나이도 내일 모레면 환갑이고 이 짓 하다가 죽을 거나 싶더라. 내 나이에 맞는 걸 해야지 생각했다. 내 목표는 더 이상 빚낼 수 없어서 문 닫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것이다. 돈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지. 이건 피할 수 없는 내 팔자야. 그래도 이런 것 정도는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논리를 떠나서 낯살 먹은 놈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문 닫을 때까지 그 짓을 하는 거사. 돈 안 되는 일.
이거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할 일 아니냐는 거예요. 교회가 마을에 마당을 깔고 돈 안 되는 일들을 그런 걸 누가 하겠어요? 이 김민기 같은 사람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그러나 그것이 우리 지금으로는 안 보이지만 언젠가는 예수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것 뒷것이 다 필요하지만 마당을 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을 해야 돼요. 특히 나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죽을 날도 가까이 오고 그러는데 인생을 마무리할 때 평생 내가 보니까 뭐 전교 1등 하는 애들 뭐 이런 애들 이제 보니까는 저기 증권회사 가서 돈 세고 있더라고. 그 좋은 머리로. 그런 거 아니면 의사 돼가지고 뭐 돈 버는 거에 거기에서 무슨 가치가 나오느냐. 물론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는 않겠죠. 다 그것도 소중한 일일 수 있는데 좀 이런 김민기 같은 악것들이 이렇게 대파를 칠 때 이 김민기 정신 같은 예수 정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당 그걸 해보니까는 그냥 설교하는 것보다 두세 배가 힘듭니다. 설교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전부 대사화하고 각 마당의 배역자들과 소통해서 대사와 노래와 율동을 만드는 것이 만들지 않은데 교우들이 협력으로 특히 어르신들 협력으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뭐 저도 김민기처럼 이게 저한테 돈이 되고 도력이 덜지만 뭐 이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누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당을 펴는 일에 집것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교회 여러분이 되도록 하고 다 같이 인도 회중 다 같이 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약대동 돌봄교회와 돌봄마을은 지금 앞것들이 설치고 고린도 교회 부자들이 설치는 이 시대에 예수님과 바울의 뒷것 정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예수와 로마의 시민 도시에서 만난 세계교회의 뒷것들의 이야기가 서민들의 마을을 약대동 이야기가 공존하셔서 교회와 주로 여기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나아간다면 같이 2년 후 통합 돌봄 마을의 시대가 열 때 이 약대동 돌봄 마을 돌봄 교회 이야기가 마을의 마당국으로 신나게 전해질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야기, 바울 이야기, 약대동 마을 이야기를 춤추며 신나게 전하게 하소서. 아멘.